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네트워크 계층 이제 첫 시간이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네트워크 계층을 처음 들어가고 이제 아마 이제 이론을 다 여러분들이 숙지를 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그 네트워크 계층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패킷 트레이서를 가지고 실제 그 스태틱 라우팅을 한번 구성을 해갖고 우리 이제 종단 호스트들이 해당 목적지까지 IP 주소를 가지고 어떻게 목적지를 찾아가는지 이 부분을 실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태틱 라우팅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복잡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오늘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바로 이 스태틱 라우팅이 별거 아니라는 거 쉽게 이제 터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L2 스위치 구성은 나중에 이제 구성할 게 많은데 오늘은 이 종단 호스트하고 종단 호스트 이제 두 개 정도 만들어 놓고 L2 스위치 하나 붙이는 건데 이 L2 스위치를 가지고 나중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가갖고 VLAN하고 이제 트렁크를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룰 거예요. 오늘은 주제가 네트워크 계층, 이 라우터 상단에 있는 이 라우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L2 스위치를 전혀 설정 없이 이 링크만 서로 종단 호스트하고 연결만 해주시면 바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L2가 제가 간혹 이제 멀티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단에 있는 그 랜 쪽 포트가 이제 모자랄 경우에 L2 스위치를 하나 붙여갖고 멀티탭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아주 이제 기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2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시게 되면 바로 연결과 동시에 그 로컬 에리어에 있는 다른 이제 종단 호스트하고 바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보게 되면 L3 유무선 공유기가 있을 거예요. 그 유무선 공유기를 상상을 하시면서 라우팅을 이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L3 라우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그 OSI 7 레이어를 와이어샤크로 이제 이런 시간에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L3 IP 프로토콜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맨 마지막 필드에 이제 출발지 IP와 목적지 IP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출발지 IP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당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 목적지서부터 다시 나한테 리스판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출발지 IP는 필요한 거죠. 그래갖고 아마 이제 이번 시간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그렇게 이제 공인 IP로 돌아오는 나트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나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기본적인 스태틱 라우팅을 가지고 목적지 IP 기준으로 해서 해당 대상 시스템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라우터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IP 그 프로토콜의 목적지 IP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어디로 이제 여러분들 패킷이 전달이 되는 거냐면 인접돼 있는 라우터 바로 여러분들 네이버라고 하는 인접한 그 라우터에 패킷이 전달되면 해당 라우터에서 다시 또 인접되어 있는 라우터한테 전달이 돼 갖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목적지에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 라우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그 목적지 IP 주소를 보고 해당 그 라우팅 경로를 가지고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해당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인접되어 있는 네이버 그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이나믹 라우팅을 배우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이 스태틱하게 하는 것들은 관리자가 직접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건데 그 다이나믹 라우팅을 하게 되면 라우팅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포워딩 테이블을 보고 해당 목적지까지 자동으로 그 경로를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만드실 때 이 디바이스 쪽에 왼쪽에 있는 라우터를 선택을 해주시면 다양한 라우터 종류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그 상단에 있는 게 2911. 이제 오늘 실습도 2911 모델로 설정을 할 거예요. 얘를 실제 클릭을 하셔갖고 안에 들어가시면 이 피지컬적인 그 물리적인 인터페이스를 보실 수가 있어갖고 지금 보시게 되면 기가 이더넷하고 패스 이더넷이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빈 슬롯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빈 슬롯에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모듈로 확장을 해갖고 슬롯을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럴 땐 여러분들 여기 스위치에 보시게 되면 그 파워가 기본적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데 얘를 파워 오프 하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모드를 드래그 앤 드롭 하셔갖고 이 해당 슬롯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슬롯이 맨 우측에 있는 게 0번, 1번, 2번, 3번 슬롯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슬롯을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지정하실 때 그 0번에 1번 뭐 이렇게만 대부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0번 슬롯에 1번 포트란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슬롯이 더 늘어나게 되면 그 서브 슬롯까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슬롯에 서브 슬롯에 포트 1번, 뭐 포트 2번 이렇게 이제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 빈 슬롯을 넣을 때는 파워 오프 하신 다음에 슬롯을 다 장착을 해 주시고 다시 파워 온 해갖고 라우터를 가동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연결해 주실 그 라우터는 제가 아주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 해갖고 라우터를 단 2대만 사용을 해갖고 해당 목적지를 찾아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이 노트북 쪽은 192.168 1점 대역에 이 사이다 값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어려워하실까봐 슬래시 24 네트워크 여러분들 가정하고 이제 똑같죠. 그 슬래시 24 네트워크로 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서버 쪽은 210 10.1점 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19168 1점 대역에서 210 10.1점 대역으로 라우팅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죠. 서로 이제 IP 대역이 틀리기 때문에 라우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인접되어 있는 여러분들 왼쪽에 있는 노트북하고 인접되어 있는 라우터를 보시게 되면 얘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 에리어 노트북의 로컬 에리어의 게이트웨이는 19168 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 라우터하고는 10.0.1점 대역으로 서로 묶여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만 보게 되면 요 R1에 대한 라우터는 아직 그 210점 대역에 있는 그 네트워크 대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 R2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패킷을 해당 목적지까지만 도달을 했을 때 해당 목적지에 있는 패킷이 여러분들 노트북으로 다시 리스판드를 주려고 했을 때 도달했을 때 보시게 되면 이 R2에 있는 인터페이스도 이 오른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는 몇 번으로 되어 있냐면 R2는 지금 여기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210 10.1.1로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기술을 해놔야 되겠죠. 그리고 왼쪽은 10점대 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R2만 보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셔야 할 그 19168 1점 대역을 이 라우터는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라우터에 해당 그 목적지 시스템을 지금 스태틱 라우팅이니까 관리자가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관리자가 해당 라우터에다가 그 해당 네트워크 대역을 그 IP 라우터에 갖고 등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라우터를 설정해 주기 전에 그 종단 시스템이 두 개가 있죠. 지금 하나는 그 PC, 여러분 이제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PC나 노트북을 이제 설정을 해 주실 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여기 이제 커맨드 프롬프트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이제 IP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IP를 세팅을 해 주는 거는 여러분들 PC에서 IP 많이 세팅을 해 보셨으니까 여기에 IP 주소하고 서브넷 마스크 그리고 게이트웨이, DNS까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습하는 데는 DNS는 없으니까 DNS는 그 설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서버 측도 마찬가지로 210 대역으로 해당 IP 컨피그레이션에서 다 세팅을 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상적으로 다 세팅을 해 주신 다음에 요 커맨드 프롬프트 창을 하나 이렇게 띄우시게 되면 여러분들 CMD 창을 하나 띄우는 거랑 동일해요. 여기서 해당 그 목적지 시스템까지 그 핑이라는 명령을 통해 갖고 아니면 트레이스 라우터 명령을 통해 갖고 해당 목적지에 그 해당 패킷이 도달을 해서 응답을 해주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시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우터 쪽, 그 네트워크 코어 쪽을 한번 세팅을 해볼 텐데, 지금 이제 R1부터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1을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 라우터에 세팅해 줄 게 뭐냐면 IP 주소예요. 지금 R1도 보시게 되면 인터페이스가 두 개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설정을 해주실 때 인터페이스를 지정할 때 인터페이스 종류에 따라서 IP를 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R1 먼저 이제 R1에 접속을 하시게 되면 그 유저 모드로 돼 있을 텐데 이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가시려고 하게 되면 enable en으로 치신 다음에 입력을 하게 되면 프롬프트가 꺽쇠에서 샵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안에 있는 컨피그레이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configure terminal이라는 그 약자 config 한 칸 띄고 t라는 명령을 치시게 되면 바로 config 모드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왼쪽부터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왼쪽은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기가이더넷의 0번 슬롯의 0번 포트입니다. 지금 여기 실크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 컨피그레이션 할 때 앞에 있는 프롬프트가 인터페이스까지 그 경로가 이동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력해 주셔야 될 게 IP 어드레스 그리고 IP 주소, 해당 IP 주소를 여기 바로 인접되어 있는 그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가 되겠죠. IP를 준 다음에 그리고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슬래시 24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서브네팅 이론 시간에 배운 서브네팅 주소 계산하는 걸 가지고 이 안에다가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인터페이스가 셧다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패킷 트레이서나 이 시스코 장비들은 이 안에 있는 그 설정을 삭제하려고 하면 항상 그 앞에다 노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셧다운 하게 되면 셧다운이 해지가 되면서 바로 해당 인터페이스가 이제 활성화 상태로 바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엑시트로 하게 되면 바로 그 전 단계로 넘어가게끔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측 버튼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우측에는 이제 그 인접되어 있는 라우터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그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다가 IP 대역을 다 입력을 해주시면 나중에 패킷 트레이서를 그리기가 상당히 쉬워져요. 걔는 이제 기가이더넷의 0번 슬롯의 1번 포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IP 어드레스는 마찬가지로 10.0.1.1이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 0으로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노 셧다운 해주시고 이제 빠져나오신 다음에 라이트 해갖고 해당 그 엠블렘에다가 해당 그 컨피그레이션 되어 있는 부분들을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R1은 세팅이 끝난 겁니다. IP 세팅이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R2를 가셔갖고 마찬가지로 R1에 했던 과정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패킷 트레이서를 복잡한 망을 구성을 할 때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다 세팅해 주는 것보다 공통 분모를 한꺼번에 세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이롭습니다. 그래서 이 R2를 보시게 되면 R2의 인터페이스도 왼쪽은 10.0.1.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210 10.1.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R1도 마찬가지로 다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라이트 해갖고 이제 엠블렘에다가 컨피그레이션을 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지금 우리가 어떤 거 한 거냐면 이제 종단에 있는 IP를 다 세팅을 해줬죠. 이 종단에 있는 거 세팅해 주실 때 항상 게이트웨이를 어디를 바라보게 해야 돼요? 그 바로 인접되어 있는 L3 장비의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설정을 안 해주면 네트워크가 전혀 그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로컬 에리어 안에서만 게이트웨이가 없을 때는 로컬 에리어 안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거죠. 왜냐면 이제 맥 어드레스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그 종단에 있는 아직 우리는 스태틱 라우팅을 설정하지 않았어요. 이때 이제 한번 보내보는 거죠. CMD 창을 열어갖고 해당 목적지가 이 서버 측으로 한번 핑을 보내보는 겁니다. 그럼 핑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라우팅을 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제 패키지 도달할 거냐면 해당 그 게이트웨이까지는 도달할 겁니다. 목적지가 있으니까. 근데 아직 이 목적지에 있는 이 대상 라우터는 R1이 되겠죠. 이 R1은
210 대역이 지금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로 인접되어 있는 경로로 가라고 어떤 것도 세팅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틱 라우팅을 설정을 해줘 갖고 210으로 가는 애들은 어느 인터페이스의 라우터로 경로로 이동을 해라, 이 명령을 넣어줘야 되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 R1은 이렇게 패킷이 210점으로 가겠다고 목적지 IP 주소가 210이 되는 거죠. 도달을 했을 때 R1이 해당 목적지 IP를 딱 바라봤을 때 여기에 얘가 그 포딩 테이블에 그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210 10.1점 대역은 어떤 인터페이스로 가라. 지금 이제 라우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인접되어 있는 R2로 가라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R2로 가라는 건 R2의 그 10.0.1.2로 가라는 얘기인 거죠. 그 설정 정보가 없으면 해당 패킷은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R1의 정적 스태틱 라우팅을 설정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패킷이 여기 도달을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라우터가 해당 그 목적지 IP, 이 종단에 있는 친구가 어느 목적지로 가려고 하는지 목적지 IP를 달고 왔을 겁니다. 목적지 IP에. 그때 지금 210 10.1점 대역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럼 이제 R1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죠. 해당 그 들어온 정보가 210 10.1.0을 목적지로 바라보는 애들은 어디로 이제 전달을 해주냐면 10.0.1.2로, 얘가 바로 네이버에 해당되는 인접된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바로 왼쪽 여기가 되겠죠. 여기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이쪽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PC는 이렇게 목적지 IP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0.0.0에 서브넷 마스크도 다 0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디폴트 라우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얘로 가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예제를 든 거는 이렇게 한번 IP를 지정을 해본 거죠. 네트워크 대역을 지정을 해본 거죠. 자, 이렇게 도달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R2에 가셔서 또 마찬가지로 해당 패킷이 이렇게 도달을 했을 때 응답을 해주게 되면 해당 그 목적지는 192.168 1.1로 이제 1.15로 이제 가려고 하는 IP가 도달을 했을 거예요. 목적지 IP에.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R2에서 도달을 했을 때 이 R2는 아직 그 192.168 1점 대역을 어느 경로로 보내야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팅 라우팅을 여기다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IP 라우터 하셔갖고 192.168 1.0으로 가는 슬래시 24 네트워크는 어디로 가냐면 10.0.1.1로 가라고 했죠. 그럼 R1의 오른쪽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이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게 스태틱 라우팅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세팅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바로 핑을 보내갖고 이제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처럼 이 종단에 있는 호스트에서 목적지로 핑을 이렇게 보내시게 되면 핑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통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패킷 트레이서로 제가 이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고 할 테니까 이제 한번 여러분도 잘 따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우터는 2911을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그 동그라미를 하나, 2911을 하나 선택을 해 주시고 라우터가 두 개죠. 이렇게 이제 라우터를 두 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라우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바로 이제 호스트 네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R1, R2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어디서 하시냐면 요 컨피그에 가시게 되면 요 디스플레이가 지금 하고 이제 호스트 네임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R1에 R1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바로 바뀌죠. R2도 마찬가지로 R2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R2 이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바로 인터페이스 이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하나씩 세팅을 해주셔야 되겠죠. 화면이 크니까 옆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옆에 보시게 되면 엔드 디바이스 종단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랩탑을 하나 붙이시고 저 끝에는 서버를 하나 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이제 이 번개 모양을 가지고 통신 링크를 서로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이트 스루가 이제 다이렉트 케이블인 거죠. 패스트 이더넷을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스위치는 이제 기가 이더넷으로 연결을 해 줄 겁니다. R1에 기가 0번 슬롯에 0번. 이 인터페이스 이름도 상당히 중요해요. 나중에 라우터 간에는 크로스오버 케이블로 한번 해볼게요. 0번 1번에 0번에 0번, 그리고 스트레이트 케이블로 1번에 0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스위치하고, 스위치는 이제 패스트 이더넷, 서버 측의 패스트 이더넷이니까 이렇게 이제 좀 화면이 예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이 작으니까 더 저보다 더 낮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IP 먼저 세팅을 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데스크탑에 가셔갖고 여기 IP 컨피그레이션을 가주시게 되면 스태틱하게 이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192, 168, 아이고, 192, 168, 1.10번, 서브넷은 2525, 25방, 그리고 게이트웨이는 192, 168, 1.1번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버도 마찬가지로 화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서버는 조금 더 설정해 줄 게 많긴 하지만 지금 네트워크에서는 그렇게 많이 세팅해 줄 게 별로 없습니다. 서버도 이제 데스크탑 가셔갖고 IP 컨피그레이션 가셔갖고 얘를 210. 몇 번이었죠? 10.1.10번이었죠. 그리고 게이트웨이, 아이고, 저 오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오타가 나면 나중에 어떤 게 이제 안 되는지 바로 디버깅을 하셔야 됩니다. 이 화면이 커갖고 제가 약간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좀 있네요. 210.10.1.1로 가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여러분들 양단에 지금 IP를 세팅했는데 여기서 위에 이제 라벨을 하나씩 붙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플레이스 노트를 붙여갖고 여기다가 IP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가독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192.168, 1.10번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 합니다. 그럴 때도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기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네트워크 세팅할 때 훨씬 더 수월하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R1에 가셔갖고 라우터부터 세팅을 할게요. R1에 가셔서 CLI로 들어갑니다. EN 해주시면 바로 프리빌리지 모드로 이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컨피그 해갖고 IP부터 세팅을 해줄게요. 그러면 IP를 이제 라우터 1도 왼쪽 거, 오른쪽 거, 왼쪽이 이제 내부망 192대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해줍니다. 인터페이스 해갖고 인터페이스 기가 이더넷이죠. 그래서 GI까지 하는데 탭 치면 바로 자동 완성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니면 GI까지만 쓰셔도 돼요. 0번에 0번 인터페이스 여러분들 여기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P 어드레스는 192.168, 1.1번, 255.255.255.0번.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셧다운 되어 있는 걸 삭제를 해주셔갖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왼쪽 세팅했으니까 이제 오른쪽 거 세팅해 주시면 되니까 한 번만 빠져나가셔갖고 인터페이스 요 단계가 바로 앞 단계까지만 가게끔 엑시트로 이제 나가주신 다음에 우측 인터페이스가 몇 번이에요? 기가 이더넷, 기가 이번에 GI까지만 써볼게요. 여기에 0번에 1번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는 얘는 10.0.1.1 위에 이제 프레스 노트를 붙여놓으니까 보기 편하시죠. 25.25.25.0번 그리고 no shutdown. 자, 여기까지 세팅했으면 이제 IP는 세팅이 다 끝난 겁니다. 빠져나가시고 그리고 R2에 가셔갖고 마찬가지로 R1에 했던 행위들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돼요. CLI 가셔갖고 자, 화면을 조금 더 넓혀볼게요. 이렇게 엑시트로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EN 하셔갖고 들어오신 다음에 컨피그 터미널로 이렇게 들어오신 다음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인터페이스 왼쪽에 기가이던의 0번에 0번. 얘는 IP 어드레스가 몇 번이에요? 10.0.1.2번, 255.255.255.0번.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 셧다운. 계속 이제 반복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엑시트로 빠져나가고 이제 우측 인터페이스를 이번에는 탭으로, 그리고 0번/1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IP 어드레스는 몇 번? 210.10.1.1. 이게 틀릴 확률도 별로 없죠. 자, 이렇게. 그런 다음에 노 셧다운. 자, 이렇게 세팅했으면 세팅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저기 IP 세팅은 끝난 거죠. 아직 스태틱 라우팅을 설정을 해주지 않으셨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적지인 210.10.10번으로 핑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데스티네이션 호스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언리처블이라고 지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보낸 것과 다 로스가 나는 사태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스태틱 라우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라우터에 가셔갖고 여기서 이제 컨피그까지는 항상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IP 라우트 명령을 통해 갖고 IP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어 잘 생각 안 나시면 물음표 누르시면 이 여기에 명령어들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스코 명령어를 너무 이제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탭과 물음표를 이용을 하시면 아주 쉽게 명령어를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 라우터를 할 거예요. 라우터를 해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210 목적지 기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210 10.1.0 대역으로 가려고 하는 애들. 25.빵. 그럼 어디로 가라고 할 거야, 우리?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지금 210.10.1.0으로 이제 목적지가 있으면 얘는 바로 인접되어 있는, 지금 라우터가 하나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라우터가 인접되어 있는 인터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개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경로로 아니면 가장 빠른 경로로 이제 라우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접되어 있는 게 10.0.1.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10.0.1.2를 인접되어 있는 라우팅까지만 전달해 주시면 R2에서는 지금 210 10점대 대역을 다 알고 있어요. 그쵸? 이쪽에 우리가 인터페이스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으면 벌써 스태틱 라우팅이 끝난 겁니다. R1이. 그런 다음에 우리가 NVRAM에다가 꼭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R2에 가셔갖고도 마찬가지로 IP 라우터 해주신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번엔 반대로 랩탑 쪽으로 가는 거죠. 192, 168, 그 1.0 대역, 25.25.25.0번. 이렇게 이제 가는 애들은 어디 갔냐면 인접되어 있는 R1에 있는 우측 인터페이스로 가라는 거죠. 10.0.1.1로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가신 다음에 W 해갖고 엠브렘에다 다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랩탑에 가셔갖고 랩탑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핑이 제대로 나가는지 볼까요? 또 오타가 났으면 또 안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그 디버깅 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핑을 보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이제 타임아웃이 나죠. 이렇게 이제 타임아웃이 나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인접되어 있는 게이트웨이하고 맥러닝을 통해 갖고 서로 L2 맥 주소를 서로 등록해 주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빠르면 이제 한 번에 바로 등록되면 한 번에 이제 되는 거고, 만약 두 번 지금처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세 번 정도서부터 이제 핑이 나갑니다. 그럼 ARP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ARP-A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로 나갔냐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맥 어드레스가 다이나믹하게 등록된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시 한번 핑을 보내시게 되면 바로 이제 한 번도 실패 없이 이렇게 핑이 나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제 다음 거 하실 때도 여기서 또 이렇게 확장해서 나가시니까 리네임 해갖고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